지난 강의에서 구조체를 정의하고 정의되어진 구조체를 가지고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구조체 변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참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연산자와도 같이 상호작용해가면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자, 구조체 변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 어떤 연산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론부터 소개해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조체 변수는 오로지 대입 연산만 가능하다라는 점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이에요. 대입 연산을 제외한 다른 연산자와는 결코 같이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구조체라는 것은 사용자 정의 타입 비슷한데 내가 정의한 각각의 타입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따라서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연산자들은 구조체 변수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렇다면 대입 연산은 왜 되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대입 연산은 사실 그대로 복사하는 거잖아요. 현재 P1, P2라는 포인트형 구조체 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P2는 P1이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P1의 모든 필드의 값을 P2에다가 대입해라 라는 거예요. P1과 P2가 같은 구조체형 변수이다 라고 한다면 그저 P1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비트열들을 그대로 P2에다가 덮어쓰기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1과 P2는 동일한 내용이 되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건 어떠한 타입의 구조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작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심지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3라는 새로운 구조체를 선언하면서 기존의 구조체의 값들로 초기화하는 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주의할 것은 구조체 변수는 대입 연산을 제외한 다른 연산자와는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 연산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해 본 것처럼 구조체 변수를 비교한다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P1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필드와 P2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필드를 비트 바이 비트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조체 변수라는 것은 사실 어떤 연관된 정보들의 묶음인 거잖아요. 하나의 변수와 다른 변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에 대한 구조체 변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학생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을 때의 키보다 두 번째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을 때 학생의 키가 더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름이나 번호는 다 동일한데 키만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필드가 다 같아야지만 같다라고 한다면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학생 번호가 각각의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자이다 라고 가져간다라고 하면 학생 번호만 일치하면 같은 학생처럼 취급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어떤 연관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구조체의 경우 같은지의 비교도 프로그래머 네가 책임을 져라 라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 연산을 제외하고 난 모든 연산은 컴파일 타임 때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필요한 일들은 어떻게 주면 된다? 내가 그 일을 직접 구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P1이라는 구조체와 P2라는 구조체가 같은지는 현재 이 예에서 보면 P1의 X값과 P2의 X값이 같고 동시에 P1의 Y값과 P2의 값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같다라고 판별하겠다. 그대로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현들을 매번 구조체 변수를 비교할 때마다 일일이 처리하는 것은 다소 번잡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서 이런 연산을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조체 변수는 자연스럽게 여전히 함수와도 같이 연동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를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론부터 먼저 소개를 하면 구조체 변수는 일반 변수와 거의 똑같이 동작한다 라고 했어요. 그저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다 뿐이지 그 변수 자체는 한 그룹의 데이터로서 표현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조체 변수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거나
혹은 구조체 변수를 함수의 반환값으로 갖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경우에 보면 일반 정수형 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 값이 복사돼서 전달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인트 t타입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고, 이 정의되어진 포인트 t타입으로 p1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했을 때, 현재 main이라는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이 p1이라는 값은 일종의 지역 변수로서 그 안에 x, y라는 두 개의 필드가 모두 다 쓰레기 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p1.x, p1.y라는 각각의 필드에다가 개별적인 값들을 설정하거나 혹은 변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equal 중괄호를 통해서 초기 값들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구조체 변수를 초기화하는 일을 어떤 함수를 통해서 처리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들기를 initPoint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어요. 자, 이 initPoint라는 함수는 호출 시에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인수로 취해서, 자, 함수 출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수의 선언을 만들 수 있는데, initPoint라는 함수는 현재 함수의 인수로 포인트 t타입의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함수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initPoint라는 함수의 정의 구문에 가보면 이 p1이라는 인수를 받을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하는 것이고, p1이 포인트 t타입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역시 포인트 t타입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p1의 값이 그대로 p라는 매개 변수로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값이 복사돼서 전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구조체 변수는 할당 연산은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p1이라는 구조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비트 값들이 그대로 p라는 매개 변수에 복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p1은 쓰레기 값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값을 전달받을 수는 있겠죠. 자, 쓰레기 값을 왜 받아야 되느냐라는 논의는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서 함수 내부에서 매개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인수 p1의 값은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고 오로지 매개 변수 p라는 구조체의 x필드, y필드의 값을 0으로 바꿔주는 그런 처리가 일어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initPoint라는 함수가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고 출축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p1이라는 값은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함수 추문에 사용되어지는 실은수의 값이 매개 변수로 그 값이 복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 무엇인가 수정을 해봐야 그것은 호출 측에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기본 자료형의 변수를 함수의 인수로 갖는 함수와 동일한 형태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호출되어지는 방식을 call by value, 값의 복사에 의한 호출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call by reference라고 불려지는 값의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인수를 간접적으로 참조하는 일도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앞서서 봤던 첫 번째 구조를 통해서는 함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내용들을 호출 측에 반영을 전혀 못할 테니까 이번에는 함수의 반환값으로 구조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다시 말해서 createPoint라는 함수는 두 대, 이 createPoint라는 함수는 호출 시 인수값으로 현재 설정하고자 하는 x, y라는 필드의 값들을 인수로 지정을 해주었고, 그렇게 전달받은 인수를 가지고서 함수 내부에서 하나의 지역적으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고 그 선언되어진 구조체 변수에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받은 값들을 각각 x, y에다가 집어넣어 주도록 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createPoint라는 함수는 그 함수 안에서 지역적으로 만든 구조체 변수 p의 값을 포인트 t타입으로 호출축으로 반환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진 지역적인 변수 p는 함수가 종료되어지면 할당 해제되어지는 자동 할당되어지는 지역 변수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변수의 값을 함수의 반환 값을 통해서 반환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 함수 호출 측에 이 함수의 반환 자료형과 같은 타입의 임시 변수가 만들어지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임시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임시 변수에다가 현재 내가 리턴하고자 하는 값이 복사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함수 호출이 종료되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p라는 변수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p라는 변수의 값이 이 호출 측의 임시 변수에 복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출 측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그 임시 변수의 값을 다시 p1에다가 대입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 p1이라는 구조체의 xy라는 필드의 값들이 모두 다 0/0이라는 형태로 설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명시적으로 p2 p1이라고 하면 p1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값과 동일한 p2 값으로 설정하는, 대입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create point의 반환값이 임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반환값이 그대로 p1에 저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역시 함수가 구조체 변수를 반환한다 라고 한다면 정수형 변수를 반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값이 복사돼서 반환된다 라는 특징이 생겨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return by value, 값의 복사에 의한 반환이라고 표현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역시 어떤 함수가 값을 복사해서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포인터를 반환하는, 즉 주소값을 반환하는 방법이 있었었는데 역시 구조체와 포인터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합시다. 구조체와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체 변수는 대입 연산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체 변수에 대해서 어떤 처리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각각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다만 이 구조체 변수를 기본적으로 함수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은 소위 값의 복사에 의한 전달이라는 기본적인 변수 사용과 동일한 처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함수 호출 시 인수의 값을 복사해서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고 또 함수가 구조체 값을 반환하고자 했을 때 반환 값을 역시 호출 측의 임시 변수를 통해서 값을 복사해서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 생기는 문제가 구조체는 기본 자료형의 변수보다 덩치가 좀 큰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큰 덩어리를 함수의 인수에서 매개 변수로 또 반환값을 통해서 호출 측으로 전달해주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좀 낮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뒤에 가서 포인터와 구조체를 같이 연동해 줌으로써 좀 더 큰 덩어리의 데이터인 구조체를 효과적으로 함수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주고받도록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